자, 이번 시간은 그 도시개발법상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자, 우리 그 앞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자, 많이 익숙해졌죠? 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고요.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이제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죠. 네. 해당 지역을 대해 성수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급계획에 맞도록 네, 개발구역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발구역 수립에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이제 누구 중에서 지정하게 될까요? 자, 제일 먼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은, 네,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됨이 원칙인데, 누구를 지정하냐면은, 네, 여러분 자료 보면 나와 있죠.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와 같은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네, 지정할 수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이제 지방공급업상,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 중에서 이제 지정권자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죠. 플러스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이죠. 민간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그 도시개발구간의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수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바로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원칙적으로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네, 도시개발 조합이에요.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함이 원칙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 신청했더라도 그 신청 내용에 위법 부당하게 신청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죠. 자,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니고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요건 여러분 자료 보시면 되죠. 네.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은 날부터 몇 년이죠? 1년. 여기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어? 없죠. 그리고 신청했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어서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어요. 지정 신청했는데 그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게 신청한 거예요. 위법 부당하게 신청한 자를 지정할 수 없죠.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자 하거나, 또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네,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죠.
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권자를 지정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몇 개 나와 있죠? 4개가 나와 있죠. 하나만 꼭 설명할게요.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질구획 인가를 받고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변경이 가능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결정이 됐죠. 결정되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인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공사 착수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그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업에 착수를 하는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행자의 부도 파산 기타 이와 같은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 경우에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그 도시개발구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일반적인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구일까요? 조합이죠, 조합. 이 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개발 조합을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 절차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조합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 자, 정관을 작성해서 자, 정관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진인상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진인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고 그 조합 설립에 대해서 시장구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구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게 돼요. 인가가 나면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제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을 하게 되죠. 조합 성립,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진인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죠. 그리고 설립 인가를 받고 며칠 내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들로부터 조합 설립에 찬성한지 일정한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누가 조합원이 될까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조합원은 곧 이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도시개발 사업조합의 당연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조합과 관련된 내용들.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자, 2번에 보면은 조합의 설립 절차 등 박스 밑에 봅니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금방 대략적인 얘기를 설명했죠? 자, 교재 같이 봅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그 설립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죠.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중요한데 주의라고 되어 있죠. 밑줄 그십시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내용 중에서 자, 밑줄 그십시오. 설립 인가 사항 중에서 줄 것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그리고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하면 돼요. 본래 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가 신청 동의 요건, 조합 성립 요건 다 했습니다. 아까 설립 인가 받고 며칠 내에 등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네, 조합은 성립합니다. 이런 것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밑줄 그십시오.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조합의 임원이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가 직원도 겸할 수 없고요. 그리고 결격 사유 나와 있죠. 네, 읽어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합의 법 성격 읽어두면 좋겠고요. 자, 도시개발조합의 성격은 법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해야 이제 조합은 성립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조합에 관하여 이 법, 도시개발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전부 밑줄 그십시오. 민법 중 사단 법인의 과단 규정을 준용하고 되죠. 그리고 그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이죠. 50인 이상? 50인 이상이에요. 동그라미 두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이면 네, 그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하도록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은 둘 수 있다. 대의원회. 그럼 대의원회를 왜 두느냐면은 50인 이상이니까 조합원 숫자가 최소 50인이잖아요. 100인일 수도 있고 200인일 수도 있고 조합원이 뭐 280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가 뭐죠? 총회예요. 그러면 큰 조합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두 참석해서 늘 회의를 하여서 일정한 의사를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그래서 그 대의원회는 그 총회 권한 중에서 일부 대행이에요. 총회 권한 일부를 대행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죠? 그렇죠.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총회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도록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때 이제 대의원회는 일부 대행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모두를 대신 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의원회에서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암기해야 돼요.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자, 여러분 체크되실 겁니다. 제일 밑에. 자, 총회 권한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꼭 암기합니다. 빨갛게 인쇄된 것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죠.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도 그렇게 봅니다. 정관개발,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과 변경, 그리고 환지계획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조합 임원의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자, 총회 권한 중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대행할 수 없다.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